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 추운 날씨에 저희들 집회를 중계방송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여러 대표님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서청대에 이 집회가 정말 오랜만에 열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심정은, 제 심정은 저 안에 서청대 독방에 계시는 대통령께서 저희 이 집회 내용을 듣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기보다는 대통령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다는 점 양해를 드리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 잘 계시죠? 지금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좀 서청대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된 이유가 사실 서울에서는 이미 2주 전부터 중국 코로나에 대한 감염병 예방 조치로 1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가 돼서 사실상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형식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쪽은 다행히 아직도 그렇게 통제가 조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연말 되면은 다 아시지만은 12월 3일이 예산 통과 날입니다.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님 요번에 558조가 통과가 됐는데요. 작년에 올해 기준이죠. 올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8.7%가 정액됐습니다. 최근 몇십 년 예산 정액 최고 액수가 올라갔습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40조가 정액이 됐습니다. 자, 제1야당이 올해 이 예산에 삭감을 하는데 올해 삭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2조 2천억 원 정액했습니다. 저 야당 의원들 지역구 사업 몇십억씩 떼주는 조건으로 오히려 삭감도 안 하고 그냥 정부 원안에서 오히려 2조를 더 올려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올해도 이미 70조에 가까운 국채 발행을 했습니다만은 내년 예산 세수 없습니다. 그래서 90조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0조 국채 발행합니다. 이자 안 줍니까? 국채 90조라는 돈의 금액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하루에 눈 뜨고 나면 3천원씩 부채가 늘어납니다. 대통령께서 물러나시던 17년에 65조의 잉여세수를 남겨놓고 갔는데 이 정권은 지금 그냥 매년 몇십 조씩 국채 발행하는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냥 퍼주고 있습니다. 미리 가불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그냥 미리 가불해서 다 망쳐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년 뒤에 지금 정권 잡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분 계신데 그래 완전히 거들이 나갔고 국가 부채가 지금 얼마인 줄 압니까? 무려 4천억에 가깝습니다. 어느 분 통계에 따르면은 국민 1인당 7,500만원씩 빚지고 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작년 이맘때 저희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저지하려고 여러 가지로 투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네들이 공수처 그냥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아직 출범을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그래도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한다는 면으로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자, 7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한 명은 최소한 6명의 동의를 받아야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2명을 차지하니까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5명밖에 찬성표를 못 얻어서 지금 한 2달째 공수처장을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 공수처법 개정하겠답니다. 숫자를 7명에서 5명으로 7명 중에 5명이 찬성하면은 과반수 넘으니까 5명 찬성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야당이 반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하면은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국정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국정원은 이름 그대로 간첩 잡는 데가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지금 국정원장에 박지원이가 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 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간첩 잡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이 그저께 국회 정보위원회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북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탈북자들이 중심으로 돼서 일하고 있는 전단살포, 그리고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확성기를 통한 방송입니다. 그런데 전단살포 금지법, 복잡한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언론에 하다못해 이 언론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김여정이 하명법이다. 전단살포 확성기 방송에 가장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저 김씨 일가 김여정이가 한마디 해가지고,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어떡으라고 만들어 법이 바로 이 전단살포 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김여정이가 명령해서 만든 이 김여정법도 그저께 국회 외통위를 여당 단독 처리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다음 주 9일이 본회의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국정원법 간첩 잡는 거 포기하는 국정원법 통과시키고 전단살포 금지하는 김여정법 통과시키기로 해놓고 지금 연말에 또 한 차례 또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 짓거리들이 바로 4.15 선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4.15 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176석을 얻고 정의당을 포함한 범좌파 연합이 190석을 얻으면서 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완전히 전체주의 통제 국가 체제를 문재인이가 갖추었습니다. 사법 통제했고 행정 통제했고 그리고 언론 완전히 장악했고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국회 입법부까지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문재인의 전체주의 통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왜 4.15 선거를 그렇게 부정선거로 치르고 그렇게 악착같이 이네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는가. 이제 그 모든 양상들이 몇 달 지나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간첩 잡는 권한을 포기한 국정원의 본연의 기능이 맞습니까? 그냥 정보기관으로 그냥 앉아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박지원입니다. 자, 이 모든 법안 김여정이 하명법, 전단살포 금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누가 좋아합니까? 김씨 일가, 김씨 세습 일가가 좋아할 법안을 골라가면서 지금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갖다 바치려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는 말씀을 우리 대통령께 보고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고 있는 추잡한 싸움에 대해서 앞서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간단히, 자, 추미애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이죠. 그럼 윤석열이 누가 임명했어요? 또 문재인입니다. 똑같습니다. 문재인은 한쪽에는 윤석열을 대표하는 검찰 칼날을 잡고 있고 또 한쪽에는 추미애라는 조국 추미애로 연결되는 법무부 장관의 칼을 양손에 들고서 상황에 따라서 검찰 칼을 썼다가 검찰이 좀 날뛰면은 또 이제 법무부 장관 칼을 가지고 또 견제를 하고 이 갖고 노는 애완견으로 두 양쪽 칼을 갖고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왜 생겼냐?
결국 문재인이가 이제 집권 말기 정상을 보이면서 내부에 드디어 말기 정상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1년 밖에 남지 않은 이제 집권 말기가 되니까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라임 옵티머스라는 자산 운용사 지금 1조 5천억 2조 엄청난 서민의 돈을 그냥 빨아먹는 비리가 터졌는데 여기에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을 포함해서 집권 여당의 요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급해진 거예요. 이자들 수사 막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를 견제하는데, 자,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은 검찰의 조직의 이익을 지켜야 하니까, 자,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니까 검찰의 위상이 약화되고 더구나 수사권이 경찰로 이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다 연말에 아니면 빠르면 9일 본회의에서 다 통과시키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 조직 논리로 검찰의 위상을 찾아야 하니까 그나마 윤석열이를 앞세우고 이 3,000명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게 결코 민주운동도 아니고 애국운동도 아니고 문재인에 대응하는 반문운동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재인이를 마치 무슨 보수인양 대권 후보라고 검찰청 앞에 가보십시오. 지금 오늘도 거기 잠깐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50개가 넘는 화환이 윤석열 힘내라 그렇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그동안 어떤 이념이라든가 가치 판단이 없이 그저 명망가 찾으면서 누가 다음번에 되겠느냐, 대안이 있느냐, 누가 대안이다, 그냥 금방 쏟아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윤석열 주가 이미 떠가지고 그냥 하루에 상한가 치고 이런 마당입니다. 대통령들 정말 너무나 죄송합니다. 4.15 부정선거라고 지금 많은 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아니 컴퓨터로 다 했는데 무슨 그런 부정이 있느냐고, 아니 헛소리 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 바로 이 똑같은 상황이 6개월 뒤 바로 미국 11월 3일 대통령 상원 하원 뽑는 미국 선거에서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 저런 부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집회에 또 한 가지 취지 중에 하나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원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 진행 상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요, 12월 2일 현재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문의 시작부터가 자기 일생에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일성이 그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가장 큰 임무는 미국의 법률과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기의 가장 큰 임무고, 바로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 부정선거, 이것이 바로 미국의 그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수많은 부정선거를 사례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한다면은 미국은 더 이상 없다고 아예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고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46분에 걸친 그 내용에 보면은 지난 4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 민주당과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지옥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사례를 하나하나 다 들고 있고 여기에 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정말 이거 우연으로 볼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을 생방송 중계되는 가운데 하지를 못하고 백악관에서 자체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화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17년 2월달 탄핵 심판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짐작을 하시고 마지막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터뷰를 기획을 하셨는데, 자, MBC, KBS, SBS 공중파 방송 결국 할 수가 없고 정규제 주필이 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 제가 그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당초는 MBC 5.16 재단이 대주주로 있는 MBC가 인터뷰를 하기로 했고 질문 내용도 왔다 갔다 하고 포맷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막바지 단계에서 MBC 당시 김장겸 사장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게, 녹화를 해와 가지고 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낼 자신이 없다. MBC가 말하자면 민주노총의 최고 전위대가 돼갖고 아주 극렬 분자들이 있는데 이 녹화 테이프를 들고 그냥 도망가 버릴 거고, 만일 어떻게 편집을 해가지고 주조에 와서 이거를 테이프를 걸어서 온에어 시키겠다면은 얘들이 주조를 점거해가지고 들어눕고, 아니면 방송을 아예 그냥 스위치를 뽑아가지고 전파를 시킬 극단 투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도저히 방송을 내놓을 온에어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그나마 당시에 이 탄핵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주던 정규재 씨의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서 마지막 그 대국민 인터뷰가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일어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녹화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중대한 연설을 방송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녹화 내용을 가지고도 CNN을 비롯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나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고 무슨 하면서 태도가 어땠냐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주 엄중한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이 부정선거를 규명을 하고 빼앗긴 대통령 당선권을 찾아오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계엄령을 내린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뉴욕, 워싱턴 일대를 제한적 계엄령을 해가지고 수습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께서 60년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12월 취임하기 전에 노스캐롤라이나가 연방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1861년 2월달부터 7개 주, 그 다음 4개 주가 더 합쳐져서 11개 주가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2년 가까이 이 남북 통일을 다시 유지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결국 63년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인신보호령 제도를 일시 중단시키고 심지어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당시 지역의 많은 언론
폐간시키고 언론인들을 구속시키고 심지어 여기에 반대하는 연방 대법원 판사까지도 구속시키면서 결국 남북 전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링컨이 올건을 하고 있다, 독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은 결국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연방을 유지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링컨 대통령의 예를 따라서 지금 미국이 남북전쟁 이래로 최고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결단을 내려가지고 미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선거에 자유민주체제의 가본인 선거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했던 그 시련과 그 고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서 끊임없이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고 왜곡된 보도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똑같이 대한민국이 기레기 언론들의 그 왜곡과 날조된 조작된 보도에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개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미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이 암흑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이 투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극복해서 승리를 가져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빼앗긴 이 투표를 찾아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 우리법 연구회, 뭐 국제법 무슨 연구회, 또는 뭐 민변 출신 몇 개 출신의 변호사들이, 몇 개 출신 단체의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어서 입만 맞는 대로 자기들 패거리는 항상 풀어주고 유리하게 만드는 사법부가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시민들의 양심과 용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요 도시, 특히 경합지역 6개 주의 도심에서는 이른바 스탑 더 스틸, 선거 도둑질을 그만둬라 하는 스탑 더 스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CNN 본부가 있는 아틀란타 시에서는 CNN 본부 앞에서 지금 2주째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CNN의 그 C자가 컨스피러시, 음모를 꾸미는 방송, 컨스피러시가 아니면은 차이나의 C다, 중국 돈 받아먹고 이렇게 여론을 오도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또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은 CNN의 사장을 포함해서 고위 편집 책임자들이 매일 아침 9시에 정기적으로 여는 전략 편집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 편집 회의에 약 2달치의 대화가 녹취록으로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를 압박을 해서 대통령 선거 패배를 인정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은 9.11 사태 때 부시 대통령의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된다.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그 엄청난 비리가 밝혀졌지만 이것이 근거가 없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인용하는 식으로 일체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기가 힘든 그보다 더 심각한 언론의 왜곡, 부정사례, 표 바꿔치기, 그냥 내보내고 밤중에 그냥 무더기 몰표가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 통치기간 4년 동안 벌어졌던 그 좌파들의 그 행태가 고스란히 미국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님을 탄핵시킨 그 세력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고 이 미국을 장악하겠다는 그 같은 세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 암흑의 세력들을 걷어내고 자유민주 체제를 되찾고 다시 확립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와 함께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석방과 명예회복, 그리고 원대복귀가 이루어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고 춥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새벽에 깊은 어둠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동이 틀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투쟁이 승리하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 그렇게 양순하게 그저 참고 집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용기를 내고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나오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자, 같이 우리 구호를 외칩시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어수선한 이 중국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